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안팎에서는 역사 왜곡과 뉴라이트식 식민지 미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극우 세력과 한국 뉴라이트의 연결고리를 꾸준히 분석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을 모시고 역사 왜곡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서 지금 논란이 컸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전혀 도외시한 상당히 몰 역사적인 발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연합국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1943년 12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루즈베르트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또 중화민국의 잔제스 총통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특별조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카이로 선언 속에 한국특별조항이라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삼국은 그러니까 삼국이라는 것은 영국, 미국, 중화민국을 말하는데요. 삼국은 한국 국민들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를 결정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별조항 속에 한국 사람들이 노예 상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한국이 독립할 것이다 라고 연합국이 결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정의 배경에 있었던 것은 잔제스가 참여한 것인데요. 그리고 잔제스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사람들이 잔제스가 일본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이로 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가서 한국이 독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여서 약속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여서 잔제스가 카이로 회담에 참여하여서 그렇게 독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내용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은 포츠담 선언에 흡수가 되었고요. 포츠담 선언 제8조에는 카이로 선언의 모든 내용이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포츠담 선언에 이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서 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의 한국특별조항, 한국이 독립된다라는 내용, 국제법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5년 9월 2일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항복 문서에 일본이 바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일본의
한국 지배는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일본의 배정 이전에 이미 43년 그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의 말로 찬제스가 움직였고 찬제스는 윤봉길의 1942년에 위고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가지고 100만 중국 대군도 못한 것을 이르게 한국 천년이 해냈다라고 하여서 찬제스 촌동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현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말은 이러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여서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속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뉴라이트 세력을 어떻게 척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뉴라이트 세력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상당한 역사 왜곡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진실인 것처럼 보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밝혀 가지고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상당히 그 망각하는 그러한 분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논문에서도 그렇지 않았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일본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왕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바꿔서 조선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으로서의 조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45년까지. 그래서 완전히 단지 일본이라는 국가가 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밝혀 나가고 그리고 또 기타 건국절을 더 주장하지 않습니까? 1945년 해방 때 이후에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공국되었다. 이게 뉴라이트의 논리인데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1919년 4월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뉴라이트가 내세우고 있는 내용에 현역되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중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제대로 요새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특히 역사 교육에 대한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되고 또 뉴라이트 사람들의 뿌리가 뭐냐라는 것을 좀 더 밝혀내야 되고요. 일본 극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제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밝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일본 극우 세력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본 극우 세력과 한국의 극우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으로 논리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잘못이다 라고 하여서, 예를 들면 뭐 김구 선생님은 뭐 테러리스트가 아닌가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퍼뜨려야만이, 그러니까 실력 행사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극우의 기본은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본에 대한 그 반일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상당히 잘못을 저질렀다라든가, 그 일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착각이다. 일제강점기는 그 일제가 한국을 굉장히 잘 다루었고, 혜택을 주었고, 근대화시켰고, 일본은 은인이지 절대 수탈해간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뉴라이트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쭉 퍼뜨리고,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바꿔서 일본이 말을 했던 게 다 옳았구나 라고 만드는 게 일단 뉴라이트, 그리고 일본 극우 쪽의 목표이고, 사실 일본 정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특히 자민당의 극우 쪽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위안부는 그 손노예가 아니었고 매춘부에 불과했다. 그런 주장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일본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요. 잘 모르면 들으면 일본 사람들이 다 증거도 있고 근거도 있고 다 거짓말이 아니네.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듣고 있었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야만이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일본 극우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있었던 윤석열 지지파가 폭력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서울의 서부 지법을 습격했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 사태는 일본 극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고 그 아주 상냥하게 다가가 가지고 말로, 그리고 큰 거를 내세우고 당신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게 다 거짓말인데도 개답게 만든다. 그렇게 하여서 진일적인 한국 사람을 많이 만든다. 거기에 돈도 투입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구하면 그 1,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받고 연구를 하며 1억을 준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수법이에요. 아주 그 상냥하게, 일본 사람들이 다 예의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다가가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게,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그렇게 하여서 포섭하여서 원하는 것을 또 원하는 증거도 주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일본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논거를 다 주고, 이곳으로 논문 써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미국의 혹시 램지오 교수라고 아세요?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손노예가 절대 아니고 미친무다라는 식의 논문을 쓰신 분인데 하버드대 교수예요. 미쓰비시 교수라고 해서 미쓰비시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그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보면요. 그 2년 한 그 논문이 다 일본 쪽의 그 소스예요. 일본 쪽의 정확한 논문이 아닌 잡지라든가 뭐 어떤 사람이 말한 유튜브라든가 이상한 것을 그 바로 증거로 내세워서 또 논문을 써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판법은 논리입니다. 논리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사상을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일차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이상의 증거를 내세우고 논리로 이제 한국 안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한 주장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운동 플러스 그 시위라든가 이러한 거만이면 안 되고요. 시위 플러스 논리 이 양쪽으로 그리고 홍보 이런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일본이 자본력을 동원해서 역사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체계적으로라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일본 교과서에 계속해서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현재 일본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육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뭐 제가 일본에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냈을 때 하고 현재 일본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재의 근대사 부분이 근현대사, 그러니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이후의 근현대사, 바로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침략한 부분 이곳이 그 굉장히 양이 짧아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은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면송황후 시해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은 일본의 역사 교科書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한 천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는 기본적인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역사 교육을 2년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러나 2년간이나 그렇게 긴 시간 배우는데 끝나는 시점이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한국을 침략했다라든가 거기까지 몰라요. 예. 그게 그 앞에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대사로 현대사로 들어가면 이게 일본의 침략이라는 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그리고 양도 많이 없고 실제로 교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전두환 시대라든가 그런 것을 드라마로 했잖아요. 역사 드라마. 박정희 시대라든가 그런 거 다 드라마로, 영화로 많이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서울의 봄이라든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현대사에 굉장히 어두운 것을 잘 알아요. 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토 히로부미 이전까지만 하고 그 이후를 TV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학교 시절 그때하고 지금 똑같대요. 자민당이 쭉 집권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야단 쪽에 정권이 바뀌어도 과연 완전히 바뀔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뭐 어떤 경우에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이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동기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누구,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예, 국제사회에서 뭐 그런 압박을 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는 한 일본에서 굳이 이거를 바꿀 어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계기가 생길 수가 있을지 그게 참, 네, 안타까운 사실. 그거는 그 사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을 때는 미국의 말을 다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 전쟁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이 전쟁에 패한 것처럼 상당히 일본이 약하게 되는 뭔가 계기가 혹시 있으면 내 한국하고의 여러 가지 견제라든가 뭐 기타 모든 면에서 이제 한국을 추월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말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요새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력 이르브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본을 능가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한국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일본 쪽의 생각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 65세 이상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30%예요. 한국은 아직은 20% 이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계속 노쇠화, 노인이 되어 갑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한국이 강하게 된다. 음, 군사력을 봐도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거든요, 지금. 일본은 8위예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방위 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평화 헌법이기 때문에 무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도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없어요, 일본은. 이런 면에서 한국하고 일본의 격차가 좁혀지고 오히려 한국이 위로 간 그러한 분야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하면 일본은 한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65세 이상의 일본인의 인구가 좀 더 가면 35%를 넘어요. 그러면 그리고 일본에서 소멸되는 도시들이 50% 정도가 된대요. 예. 그거는 특히 10년 후에는 그렇게 된대요. 그때 나라의 힘이 일본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역사 문제도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본 시민분들을 만나
보았을 때는 또 굉장히 그 대화가 그래도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그거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은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지금 일본에서 그 다음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때 한일 간에서 그 공동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 그러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거는 국가가 서로 촌부 대 촌부가 만들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본은 반대해가지고요. 민간에서 하자라고 해서 민간에서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민간에서 한다면 힘이 대단히 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그 공동 역사 교재라는 거 예를 들면 이거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그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도요, 서로 위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이가 나는 대로 그냥 양쪽의 주장을 담았어요. 교재에. 근데 그 일치되는 위견은 그대로 그 하나로 쓰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 이제 역사적인 굉장한 그 뭐라 할까 차이도 좁힐 수가 있고 특히 우리는 그 일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인들은 역사를 그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을 식민지화했다는 것도 몰라요. 모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그 좋은 그래도 제대의 하나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방법은 한일 공동 역사 교과서 제작입니다. 아,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뉴라이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가 역사 진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연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